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률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서영입니다. 교수님 혹시 허프라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럼요. 국내에서 야구를 좀 봤다 하는 사람치고 아마 이분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네, 그렇겠죠. 국내 스포츠 중에 가장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게 프로야구인데요. 이 프로야구의 인기에 이분도 한 몫을 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허구연 해설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아, 네. 오늘 정말 야구 경기만큼이나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많이 네. 나올 것 같은데요. 네. 편안한 이야기는 앉아서 나눠보도록 네. 하시죠. 네. 네.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프로야구 해설가 허구연 해설위원. 네, 아, 드라마를 정말 쓰네요. 아, 우측에 떴습니다. 복도를 넘겼어요, 진짜. 대마도까지 갔네요, 대마도까지. 주옥 같은 멘트로 야구 600만 관객을 이끄는 남자. 야구에 살고 야구에 죽는 외길 인생. 만나고 싶은 사람 허구연 야구 해설가와 함께합니다. 요즘 아무래도 야구 시즌이다 보니까 중계설 때 많이 바쁘시겠어요. 바쁘죠. 왜냐하면은 네. 기본적으로 한 주 3회. 네. 그 이제 유현진 선수가 금년에 이제 부상으로 나오질 않아서 그러는데 유현진 선수가 등판하면 또 주 1회 아니면 2회니까 네. 사실은 뭐 작년까지도 주 평균 한 3, 4일을 라이브 방송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바쁘죠. 그 외에도 또 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네, 이렇게 말씀만 들어도 너무 바빠 보이시네요. 예. 저희가 아까 오프닝에서 소개를 해드릴 때 허프라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게 어떤 별명인가요? 저도 그 소리를 듣는데 뭐 기성전돔 해가지고 돔만 강조하는데 전혀 그게 아니고요. 네. 실은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가 야구발전위원장 처음 할 때 전국에 있는 야구장이 잠실구장, 부산 사직구장에서 초등학교 야구장까지가 한 160여 개 있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 동호인 야구팀이 몇 개인 줄 아세요? 동호인, 사회인 야구팀이 15,000에서 2만 개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야구를 한번 하려면은 돈을 주고 가서 운동장을 써야 되고 또 하나는 한 2시간 가서 2시간 야구하기 위해서 2시간 가고 야구 2시간 하고 또 돈을 내 2시간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이제 동호인들이 야구를 하고 또 그러다 보면 그 리틀 야구팀이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면 선수가 나오고 이게 선순환이 되는군요. 그 선순환 가려면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프라가 뭐 야구장만 지어달라는 게 아니고 그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지만 야구 인구가 이렇게 저변 확대가 이렇게 되면서 네. 이제 경기력도 향상되고 네. 그래서 사실 인프라 강조를 많이 하는 네, 저도 뭐 야구 팬이기는 하지만은 예. 그 인프라 면에서 그런 그 문제라든지 그런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모르셨죠. 네. 예, 예. 허연님, 그런데 허연님 같으면 야구 해설을 하고 이렇게 등가 이퀄라이즈 시킬 만큼 정말 한 자리에서 오래 해오시지 않았습니까? 예, 예. 한 몇 년 되셨습니까? 해설한 지는 이제 TV 해설은 네. 금년이 34년째죠. 그럼 강산에 세 번 변하고 또 예. 하셨군요. 예, 예. 네. 예. 야, 근데 너무 그 전에 오래했죠. 라디오도 하셨습니까? 그 라디오는 예전에 제가 이제 대학원에 다니고 은퇴를 하고 나서 다쳐가지고 부상당하는 은퇴를 하고 나서 대학원 다니고 이럴 때 지금은 사라지지만 동아방송이 있었어요. 네. 동아방송에서 고교 야구나 이런 중계를 했어요. 네. 그럴 때 가서 몇 분 해드렸어요. 전성기 때. 예. 네. 그건 이제 자주 한 게 아니고 그렇게 몇 분 하다가 프로야구 출범 82년부터 이제 야구를 해설을 한 거죠. 네, 저 세대는 뭐 황금사자기, 그렇죠. 청룡기, 예, 예. 공항기 아주 예, 예, 생생한데요. 예. 네, 그때 하셨군요. 근데 예. 오랫동안 해오시면서 이 한국 야구 발전의 어떤 그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이 변화하는 모습 이런 걸 느낄 수 있습니까? 뭐 얘기하면은 사실 끝이 없지만은 우리 경제가 압축 성장을 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스포츠 중에서도 구기 종목에서 가장 큰 폭으로 압축 성장한 게 야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시아 야구 선수권 대회 이런 게 초기에는 우리가 일본에 20대 0으로 지고 이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 상대가 안 된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고교 선발팀이 일본 가서 하더라도 한 50% 정도 이기면 잘한 거라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베이징 올림픽에서 우리가 일본을 꺾고 WBC에서 이기고 이러니까 사실 일본인들이 멘붕에 빠진 거예요. 그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태권도 종주국인데
우리가 태권도를 이리 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뭐 대만에게 일본에 졌다 이래 보세요. 이 국민 정서가 이게 무슨 소리냐. 그렇죠. 태권도가 뭐 했어 이럴 거 아니에요. 네. 일본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팬들이 이치로 선수를 굉장히 좀 싫어하는 분들도 있는데 야구 천재지만 왜냐면은 우리에게 적어 놔서 화가 나가지고 막 말을 뱉었는데 뭐 30년 동안 절대 안 지겠다 뭐 그런 얘기 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화가 나죠. 네? 뭐 아베 비슷하게 지금 느끼시겠지만은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이 자기로서는 엄청나게 자존심 상하는 도대체 한국에게 우리가 이 올스타 팀이 나와 지다니 예,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압축 성장을 한 겁니다, 야구. 야구도. 네. 네. 의원님 이제 해설할 때 보면 그 말투, 사투에 대해서 이제 네. 긍정과 부정이 네. 엇갈리지 않습니까? 지금 네. 모셔서 말씀을 나눠봐도 역시 그 사투를 느낄 수 있는데 변화구를 정확하게 발음하실 수 있나요? 변화구라고. 제가 왜냐면은 네. 이제 진주가 고향인데 서부 경남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실 해설자를 하겠다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발음 교정이나 이런 걸 사실 초기에 했어야 될 것 같아요. 82년도 할 때. 근데 전혀 그런 생각 없이 하니까 나중에는 그 발음 때문에 발음에 신경을 쓰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 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할 때는 예전에 현대 유니콘스가 있었잖아요. 네. 그럼 제가 현대 유니콘스 하면 돼요. 근데 게임 막 하다 보면 현대 유니콘스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안 되잖아요. 네, 뭘 변화구도 따다 보니까. 맞아요. 변화구 이러면 되는데 변화구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PD 분들이 하는 얘기, 아이 그냥 위원님 그냥 내용 위주로 편하게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막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또 이제 PD 분들은 제가 이 발음 때문에 신경 쓰인다 그냥 하세요. 야구 팬들은 다 알아들어요. 네. 오히려 더 그래서 팬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동영상도 많이 있더라고요. 패러디도 따라 많고. 패러디 동영상 혹시 네. 보셨나요? 시대가 지금 많이 바뀌어서 그런 거죠. 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요즘 정말 바쁘게 지내시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가 요즘 어떻게 지내시고 계신지 일상을 조금 따라가서 영상을 찍어봤거든요. 한번 네. 같이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시죠. 서울의 한 특수학교를 찾은 허구연 해설위원. 익숙한 듯 아이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섭니다. 오늘 뭐 할 거예요? 피치 할 거예요? 투수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예치요. 야구를 변형한 티볼은 누구나 안전하고 쉽게 배우고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허구연 해설위원이 아이들을 위해 오늘 하루 특별 코치로 나섰습니다. 파이팅 잘해봐. 오, 잘했어. 파이팅을 외쳐주며 아이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허구연 해설위원. 근데 저거 해주면은 스포츠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애들 하면 이거 하면 그리 좋아하고 애들이 그러니까. 네? 아이들이 야구를 좀 더 가깝게 즐길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요렇게 빵, 요렇게 빵. 자, 시작. 요렇게 빵 던져. 네, 가봐. 옳지. 오, 잘했어. 간단한 강습을 끝내고 이제 아이들의 실력을 엿볼 수 있는 팀 대항전에 돌입했습니다. 허구연 해설위원도 오늘은 중계석이 아닌 응원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 뛰어.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최선을 다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허구연 해설위원의 입가에는 흐뭇한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이 애들이 이 체육 활동을 통해서 이제 건전해질 수 있고 또 좀 향상될 수 있도록 실은 그런 애들에게 이런 장을 함께 열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저는 이제 힘이 없지만은 어쨌든 이 학교를 이제 2년 연속 하는데 좀 그런 장이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2015 프로야구 경기가 열리고 있는 잠실 야구장. 경기 시작을 한참 앞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경기장에 도착한 허구연 해설위원은 선수들을 직접 만나며 컨디션을 확인합니다. 아니 네가 생각할 때 네가 던지고 싶어하는 공에 몇십 프로 정도 들어가는 어제 뭐 70%, 80%, 90%? 코스는 가는데 그 높낮이가 이제 마음대로 좀 안 되는 안 되고. 게
뭐 잡히겠지 뭐. 이제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지? 이제 여기에 대한 두려움은 없구나. 예, 이거는 그지? 그러면 되는 거지 뭐. 그지? 계속 다 물어봐야죠. 예. 선수들하고 뭐 취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미리 다 체크해야 되죠. 아니 국가라이브 출혈 오늘 스타팅 아닌 것 같은데 맞나? 예 아니 아니가. 그에게 해설자는 단순히 자리에 앉아 경기를 설명하는 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슬라이드는 더 좋아졌다. 시청자들이 야구를 좀 더 정확한 정보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징검다리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그의 몫이자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 몫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 허구연 해설위원. 그의 거침없는 해설에는 남모르는 노력의 시간들이 녹아 있습니다. 저런 자료는 제가 만드는 거거든요. 네. 직접 만들 방송국이 되지만 제가 또 만들어요. 관중들의 뜨거운 응원전으로 경기 시작부터 열기가 한껏 달아올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호응이라도 하듯 선수들은 최선을 다해 치고 던지고 달립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 재미를 더하는 허구연 해설위원. 막힘이나 주저함 없는 그의 해설에는 그동안 그가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의 노력에 힘입어 대한민국의 더 많은 이들이 한국 야구의 매력에 빠져들길 기대해봅니다. 네. 이렇게 영상을 보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는데 네. 솔직히 위원님도 응원하는 팀이 개인적으로 조금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해설하실 때 마음속으로 좀 응원도 하고 좀 그러시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요. 많은 팬들이 이제 그런 질문도 많이 하고 좀 의구심을 궁금합니다. 갖는데 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요. 지금 10개 구단이 있거든요. 10개의 구단이 있는데 제가 야구인의 입장에서 또 팬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로 구단 운영을 잘하고 한국 야구 발전을 위해서 구단 간 협조를 잘하고 뭐 팬 서비스도 잘하고 막 이런 구단이 있는 반면에 또 이제 그런 쪽에 좀 처지는 구단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좀 떨어지는 구단은 경기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좀 호감도가 떨어지죠. 왜 발전을 하도록 함께 해야 되는데 맨날 딴지나 걸고 선수들에게 뭐 불이익도 주고 그러면 사실 호감이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팬들이 지금 저도 많이 좀 시달렸는데 오해를 하시는 게 뭐냐면은 사실 뭐 지금 뭐 많은 어린 선수들을 제가 칭찬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어린 선수들이 좋은 선수들이 없는 팀들이 이제 오해를 한 거예요. 왜 저 팀에 저 선수만 칭찬을 해주냐? 그 뭐 대표적인 게 정수빈 선수라든지 네. 구자욱 선수 막 이런데 사진에 하나의 이태양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저는 항상 이 프로 야구에 대해서 이 죄송하냐 위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게는 우리 프로 야구에 대한 위기 의식이고 크게는 한국 체육 또 프로 스포츠에 대한 위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경제가 지금 압축 성장을 해가지고 지금 3만 불 시대로 가면서 막 이러는데 이게 계속 올라갈는지 어떡할는지 모르지. 만일 지난번 IMF처럼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은 이는 프로 스포츠가 우리 스포츠계가 자생력을 갖추고 있어야 견뎌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불행하게도 자생력을 갖추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뭐 그대로 얘기하면 이제 야구 팬들이 또 많은 그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상품이 나와야 되잖아요. 신상품이. 그럼 뭐 야구계 신상품은 뭐냐? 새로운 스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 치고 이승엽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승엽 선수가 나오면은 말이 필요 없어요. 국민 타자. 네. 한마디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구자욱 선수를 하면은 구자욱이 누구야?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설명을 막 해줘야 되는 게, 제가 스타가 될 것 같다. 스타로 좀 하면서
상품 가치를 우리 높이겠다 그러면 그 선수를 N5분의 1로 칭찬하면 안 되고 집중 조명을 좀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예전에 뭐 정수빈 그렇고 각 팀마다 그런 선수가 있어요. 젊은 선수도. 근데 그 젊은 선수들이 없는 팀들이 팬들이 보면 화가 나겠죠. 왜 우리 선수는 칭찬 안 해주냐 그러는데 그 짧은 방송 시간에 다 해줄 수는 없어요.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저는 그래서 그런 네. 면에서는 오해가 이제 생겼는데 요즘은 이제 아실 거예요. 아, 주 해설진이 왜 젊은 애들을 저렇게 해주는가? 아, 우리 뜻이. 팀에도 해주네? 뭐 이제 이렇게. 제가 또 위원님에 대해서 들은 것 중에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우리나라에 이제 야구가 들어왔을 때 일본식 용어가 되게 많았는데 우리나라식으로 많이 바꾸어서 정립을 해주셨다고 들었거든요. 그거는요. 저는 사실 그 당시에 대학 가서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82년도에. 81년부터. 근데 갑자기 이제 프로야구가 생기면서 MBC에서 해설을 좀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일회성으로 그날 하루만 해준다 생각하고 뭐 쉬는 날이니까 그거 한번 알았습니다. 하고 가서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평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속 해설을 하자 이리 된 거예요. 그래서 만으로 제가 그때 나이가 31살입니다. 만으로. 82년도니까. 해설위원으로는 그러면 최연소인가요? 최연소죠. 그래서 이제 해설을 하게 됐는데, 근데 이제 그 PD 분들하고 아나운서 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모임을 가져가지고 자, 어떻게 할 것이냐, 방송을. 뭐 이래 하다가 제보고 얘기를 하라 그랬어요. 허 의원은 뭐 어떻게 하고 싶냐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랬어요. 나는 국어학자가 아니라서 다른 분야는 몰라도 야구만큼은 이 잘못된 일본식 용어를 지금 바꾸지 않으면 영영 못 바꿀 것이다. 굳어지면 못 그래, 바꾼다. 뭐 절대 못 바꾸죠. 지금 네. 건설 현장에서 당구장에서 다 일본식 용어 쓰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경기 용어만큼은 바로 잡아야 된다. 근데 그걸 우리 PD나 아나운서분들이 받아들여줬어요. 그럼 그때 당시에 좀 바뀌었던 게 어떤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포볼을 베이스 온 볼즈 제대로 쓰려면 영어 그대로 베이스 온 볼즈 볼넷으로 쓰자. 제일 웃기는 게 데드볼이에요. 데드볼. 죽을 사자 공구자 데드볼. 네. 그 일본 애들이 만들어내요. 그대로 하면은 히트 바이 피치드 볼, 히트 바이 피치예요. 네. 그죠? 네. 던진 공이 몸에 맞았다. 근데 그걸 히트 바이 피치 하면은 시골에 있는 분들이나 나이 많으면 못 알아듣잖아요. 네. 그럼 우리말로 그냥 몸에 맞는 볼 하면 되는 거고 볼넷도 저 베이스 온 볼즈도 어렵잖아요. 볼넷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런 용어를 쓰실 거예요. 일본식 용어. 네. 근데 허 의원님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한국 프로야구의 가장 큰 문제가 너무 지나치게 그 경기에만 몰두해서 공부를 하지 않는다. 중고등학교 때.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떤 보완이나 개선책은 없을까요? 저는 그래서 그런 점을 계속 뭐 이제 정치하는 분이나 관료들 만나면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야구에 국한된 문제가 모든 종목, 인기 종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김연아 선수가 나왔지만은 김연아가 우리가 어떤 시스템에 키운 게 아니에요. 김연아 선수의 부모님이 특히 어머님이 막 따라주면 물론 좋은 코치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그 과정이 정상적으로 환경이 그리 안 돼 있네요. 공부도 다 하고 뭐 아이스링크장에 있고 그런 그게 안 돼 있잖아요. 네. 지금 우리 여자 골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세계 탑인데. 그러나 미국 애들이 보는 시각은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부정적인 시각도 많아요. 한국의 여자 골퍼들은 잘하는 건 인정. 근데 원래부터 계속 저것만 하는 거 아니냐. 머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게. 그러니까 저는 미셸 위 같은 경우는 저는 그게 더 바람직하다고 봐요. 자, 미셸 위가 LPGA에서 우승은 몇 차례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인간 미셸 위를 보면은 그리고 천재 소녀다 그랬지만은 그 좋은 스탠포드 들어가 가지고 다 자기 능력으로 학점을 따고 그리고 지금 나와서 또 하잖아요. 그 우승을 몇 개 못한들 이 미셸 위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걸 얻느냐 이거예요. 근데 똑같이 타이거 우즈도 스탠포드 들어갔지만은 학부를 못 따라하니까 졸업장을 안 주잖아요. 그죠? 네. 저는 그게 더 바람직하다는 미셸 위 같은 게. 그래서 제가 스탠포드 대학 야구장을 찾아갔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한번 가가지고 그 스탠포드 대학 감독이 뭐 한 40년 넘게 그 팀만 합니다. 그래서 야, 이 학교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뛰어난 야구 선수를 마이크 무시나부터 션 그린 막 이런 선수가 나오느냐 보니까 그것도 또 인프라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19시에 수업을 하면은 일찍 나와서 연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업이 끝나면 나와가지고 뭐 3시, 4시든지 또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라이트 시설이 돼 있잖아요. 조명. 그럼 또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야간 연습까지. 야간 연습을 하려면 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시설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 그대로 막 거기에 막 죽으라 살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문제는 또 뭐냐 이런 현실을 모르고 또 뭐 주말 야구를 한다. 이게 또 부작용이 많거든요. 이 정책을 위반하는 분들이 저는 흔히 말하는 탁상 행정 그러는데 답답해 죽겠어요. 아니 고등학교하고 대학생을 보고 수업을 지금부터 몇 시간 다 하고 야구, 축구, 농구, 배구를 하라.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하려면은 초등학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과정을 거치지 않은 선수가 수업을 안 한 선수들이 대학 수업을 어떻게 듣습니까? 적분을 갖다 미적분을 어떻게 알아요? 영어를 어떻게 듣습니까? 정말 이게 웃기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초등학교 수업을 안 한 친구를 갖다 대학교 가서 수업을 들어가려면 교수님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데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는 지금 교육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신중히 검토를 해가지고 자, 몇 년 후부터는 우리가 이렇게 간다. 그래서 어린애들 공부를 해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행착오를 막 겪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그 종목의 지도자도 되고 사회적인 지도자도 될 수 있고 또 존경받을 수 있는 선수가 많이 나와야 된다. 예, 스포츠 쪽에서도. 그게 이제 우리 현실이나 많은 나라가 그런 걸 못하는 게 좀 아쉽다고 봐요. 네. 네, 이번엔 저희가 허구현 의원님의 이런 인생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요. 녹화 전에 인생 그래프를 그려달라고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이게 맞죠? 네. 네, 그래프 설명 좀 해주시죠. 뭐 초등학교 때는 뭐 10대 때는 다 비슷하지 않나 하는데 실은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야구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좀 잘할 때 20대 후반에 제가 큰 부상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로 앞이 캄캄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야구를 했는데 이제 뭐 국가대표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꿈을 이제 정말로 완성시켜야 되는데 한창 할 나이에 이제 부상을 당해서 이 정강이뼈가 다 나갔거든요. 네 차례 제가 수술을 했어요. 야, 그때 그래서 이제 방황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서 어쨌든 뭐 이제 병상에서 공부해가지고 대학원을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법학 전공으로 가보자 이랬는데 사실은 그때 하도 운동하는데 시간을 많이 빼앗겼기 때문에 모든 게 힘든 시절이었어요. 그래 그걸 극복하고 이제 30대 이제 해설을 하면서 어쨌든 좀 인기가 있어서 그런지 이제 청보 핀토스 감독을 했는데 그랬었죠. 그때 이제 한 35때거든요, 만으로. 그때 이제 실패를 했죠. 성적이 안 좋았죠? 예, 1년 만에 쫓겨났는데 그 실패가 뭐 충격이 엄청나게 컸어요. 저는 왜냐하면은 뭐 부상 당한 거 외에는 뭘 하면서 말 그대로 제가 졌구나. 실패했다. 그걸 자인한 경우가 별로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실패를 하면 충격을 엄청나게 받으면서 엄청나게 많은 걸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패가 제 인생에서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전화위복이군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잘 활용하면서 이걸 내가 다시 하려면은 다시 좀 더 공부를 하고 경험을 쌓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미국 가서 다시 코치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에 있는 동안에 또 정리를 하고 야구에 대해서 좀 깊이도 훨씬 깊어졌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실은 프로야구 감독을 한 4차례 정도 제의를 받았어요. 감독을 해달라고. 그런데 제가 그때 이제 정립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감독을 하는 것보다는 해설을 하면서 야구 발전에 이바지하는 게 훨씬 낫겠다. 그리고 감독이 내게 별로 그렇게 적합한 스타일은 아닌 것 같다.
딱 마음을 그때 40대에 굳혔어요. 해설을 해야 되겠다. 마음속으로 굳힌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경험을 활용하면서 40대 때 쭉 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제가 해설을 하면서도 해설을 하다 막 집중을 하면 그 인스피레이션이 와요. 영감이. 네. 그거는 막 집중 오랜 경험을 하면 순간순간 오면 자기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가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게 노련기 성숙기로 보는데 그러면서 좀 이렇게 순탄해 가는데 뭐 나중에 또 은퇴한 후에는 좀 내려가겠죠. 네. 근데 그 위원님은 공부도 꽤 잘했다고 들었습니다. 학창 시절에. 저는요, 제가 왜 아까 자꾸 공부하는 운동선수를 얘기하느냐 하면은 저는 혜택을 받은 거예요. 저도 모르게. 제가 경남중학교를 나왔는데 경남중학교는 전국에서 야구를 제일 잘하는 학교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근데 그는 특기생이 없었어요. 아. 다 공부하는 선수 중에서 야구 선수를 만드는데 제보고 공부 잘한다 그러는데요. 천만의 말씀이고요. 제가 입학할 때 이미 경남중학교의 학생회장과 대대장이 야구 선수들이에요. 그 제보고 저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 훨씬 많고요. 그 선배들은 다 서울대학을 시험 쳐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야구를 안 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요, 셰브란스 의대를 야구 잘하셨어요. 제 선배님인데 셰브란스 의대를 시험 쳐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지금 몇 년 전에 제가 뵀는데 뉴욕에서 유명한 정형외과 의사예요. 지금은 은퇴하시겠지만은. 그런 분들이 다 운동하면서 공부 다 했어요. 그러니까 경남중학교 제가 들어갈 때는 야구부라고 해가지고 뭐 수업 시간에 영어 같은 거 하다가 너는 야구 쓰니까 뛰어 다음 이게 없었어요.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네. 근데 어떤 계기로 야구를 이제 처음 하게 됐나요, 그럼? 그것도 뭐 얘기하면 굉장히 긴데요. 네.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부산시장배 야구 대회를 했어요. 준 학교가 다 나오다시피 크게 했어요. 근데 저는 대신초등학교를 갔는데 이미 대신초등학교는 부산시내 야구를 제일 잘하는 학교예요. 근데 아침 조례 시간에 교장 선생님이 학교에서 선수 보강을 위해서 각 반에서 5학년, 6학년 중에서 한 명씩 테스트를 받아라 그랬어요. 그때 제가 5학년이었어요. 근데 저도 공부를 잘했으니까 그때 반장 아니면 부반장 했을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제가 워낙 덩치도 크고 뭐 야구뿐만 아니라 축구 뭐 농구 다 잘했거든요. 달리기 다 1등이었어요. 네. 덩치도 크고. 그러니까 선수를 하나니까 야 우리 반에 제일 잘하는 너니까 후분이 가서 테스트 한번 받아. 그리고 저는 뭐 예 하고 테스트를 받은 거예요. 그게 인생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 테스트를 받는데요. 막 준데 제가 쳤어요. 막 넘겨버렸어요. 그게 그 선생님, 처음으로 하는 야구 감독님이 정말로 놀랐어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도 제 만나면 자기는 지금도 네가 대해서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 어떻게 야구를 쳤는데 그리 잘했느냐, 잘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워낙 잘하니까 이제 그날부터 감독님하고 교감 선생님부터 부장하고 와서 우리 부모님을 막 설득을 시켜 야구 제발 좀 시키라. 근데 부모님은 안 시키려고 그러죠. 무슨 소리냐고. 저도 안 되면 테스트 한번 받아. 계속 와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야구를 시작했어요. 네, 지금 방금도 부모님 말씀을 하셨는데 아버지랑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을 저희가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게 위원님 몇 살 때인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3, 4살 때일 것 같아요. 아버지도 풍채가 되게 좋으세요. 아버님이요. 정말로 좋으셨어요. 아버님이 학교 다닐 때 농구도 좀 하셨거든요. 네. 근데 아버님 멋쟁이셨어요. 네. 농구도 하고 그 시절에 막 이 바이올린도 켜고 하여튼에 뭐 그러셨는데 대개 이제 우리 형제들이 그래서 다 커요. 네. 다 큰데 아버님도 정말로 이제 크죠. 네. 이 장소가 어딥니까, 지금? 지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릴 때 이제 아버님이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뭐 요즘 하면 외식, 네. 네. 어디 놀러 가고 이러셨는데 거기서 아마 이게 절이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돼요. 네. 저희가 또 사진이 한 장 더 준비돼 있죠? 네. 한번 볼까요? 네. 제가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네. 네. 이건 언제 이게 사진인가요? 이제 90년 3월 이렇게 돼 있네요. 3월 28일에 이게
토론토 블루제이스. 예, 블루제이스 이제 네. 코치를 했는데 아, 예, 이제 스프링 트레이닝 캠프장이에요. 네. 스프링 트레이닝 캠프장인데 아마 이게 클리어워터일 거예요. 네. 클리어워터. 근데 이제 그 블루제이스는 던지던 애가 클리어워터 바로 옆에 있는데 그 게임 갔을 때고 저는 이제 로빈 코치니까 네. 스프링 캠프 때 같이 메이저리가도 다니고 이제 그거 하고 나서 마이너리가 오는데 옆에 있는 분이 유명한 분입니다. 시애틀 마이너스 감독인 존 맥라렌. 어. 네. 존 맥라렌. 예, 네. 맥라렌. 네. 지금 중국 팀 뭐 가르치고 이러는데 그 존 맥라렌하고 찍은 사진이에요. 솔직히 제가 그 마이너리그 생활을 하면서 백인 그룹, 흑인 그룹, 예, 스페니시, 이제 남미 계통 이 애들이 다 생활상이 다르고 하는데 그게 다 특색이 있거든요. 정말로 이 친구들이 어느 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건 모르겠지만 제가 마이너리그에서 유심히 봤어요. 밀만이를 줘요. 우리처럼 단체로 같이 밥을 먹는 게 아니고 돈을 주면 자기가 사가서 그 돈 가지고 가서 선수들이 사 먹는 거예요. 근데 밀먼이라는 건 이제 식대지. 밥, 예, 식대, 밥 먹는 값. 네. 그걸 주는데요. 정말로 한 번도 백인하고 남미 애들하고 백인하고 이제 흑인하고 같이 밥 먹으러 안 가요. 왜요? 아 그래서 제가 물어요. 그래서 백인끼리는 백인끼리 가고 흑인은 흑인끼리 남미 애들 남미 애들끼리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들은 갈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받는 스트레스가요 굉장히 그래서 우리 지금 야구 학부모들이 모르시는 게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서 야구를 좀 잘한다고 해가지고 그 18, 19살짜리를 보내놨을 때 누가 그걸 잘 관리해주고 보호해주고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요 힘들어요. 네. 엄청나요. 자, 영어가 잘 안 되잖아요. 말이 잘 안 되죠. 네. 관행 간섭 다 다르죠. 그 애들은 끼리끼리 놀죠. 그럼 그 애들도 17, 18, 19면 철이 없잖아요. 그러면 벨 소리를 다 할 수도 있고 막 이런 게 있는데 그걸 못 견디는 애들이 많고. 그래서 김병현 선수가 왜 미국 메이저리그 비평가들이 외톨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BK도 네. 김병현 선수도 내가 그때 갔을 때는 몇 번 얘기해도 못 알아들었어요. 저는 야구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요즘 만나면 김병현 선수가 찌웃어요. 네. 야, 임마 그때 그렇게 해도 왜 그게 왜? 김병현도 이제 결혼을 하고 애도 낳아보고 하니까 아 이게 야구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겠나. 그래서 제가 이 얘기 처음 나가는 겁니다. 하도 이제 김병현 선수가 영어도 안 하고 좀 외톨이처럼 그런 얘기가 들려서 커트 실링에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라커룸 가서 예, 야, 커슬링. 저 BK가 22살이 뭘 알겠느냐. 그리고 영어를 지금 못하지 않냐. 그러면은 너가 좀 이렇게 케어를 해주라.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가서 또 얘기하면 커트 실링이 제 얘기 한 말이 뭔지 알아요? 내가 해주려고 그러는데 본인이 안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하냐. PK가 좀 성격이 좀 그랬죠. 똑똑하니까. 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박찬호나 뭐 다른 선수들 지금 강정호도 영어를 막 하잖아요. 자기 가해 선생을 두면서도 하면은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중요하잖아요. 네, 허구현 위원님께서 직접 가져오신 물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가요? 야, 예. 네, 이게 어떤 건가요? 뭐 이제 그 작가분이 요청해서 가져온 건데 네. 네. 이제 많은 분들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게 카메라 쪽으로, 네. 스코어북인데 아, 스코어. 이거는 한 게임을 하면은 야구는 기록을 다 하게 돼 있어요. 네. 네, 이게 한 게임에 관한 건가요? 그렇죠. 오. 이제 기록을 하는데 옆에 뭐 있는 이런 것들은 네. 이제 방송국에서 주는 자료도 많지만은 제 나름대로 이 자료를 정리를 해야 돼요.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굉장히 많죠. 그런데 네. 이제 그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TV 중계를 하면은 시청자들은 화면을 보니까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어요. 네. 그것도 현장을 봐야 돼요. 국내 프로야구 할 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자료를 찾을 시간이 없어요. 그 스포츠는 순간이기 때문에 순간에 그냥 넘어가 버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에 눈을 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스코어북 안에 되도록이면은 많은 게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 자료가 아무 많이 들어 찾는 돈이 끝나버려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되고 네. 그럼 이제 모든 이거는 해설위원들이 이런 스코어북을 쓰나요? 스코어북은 다 거의 쓸 거예요, 써요. 네. 이제 그건 조금 전에 한 거는 제가 이제 국내 프로야구고 이제 메이저리그 거예요. 네. 준수 게임했던 건데 메이저리그는 국내 야구보다 좀 더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국내 야구는 제가 뭐 선수만 봐도 뭐 이성재민이 누군지 다 알잖아요. 네. 네.
근데 메이저는 그렇지 않잖아요. 메이저가 30개 구단인데 25명이면은 750명이에요. 그리고 바뀌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 그 선수 특성, 뭐 이름부터 뭐 많은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메이저리 중계하면은 머리가 지끈지끈해요. 특히 유현진 선수 할 때 이럴 때 보면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보잖아요. 네. 그게 제가 실수를 하면은 큰일 나죠.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고 자료 준비를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됩니다. 그냥 하면 안 되죠. 보통 한 게임을 하면 사전 준비를 몇 시간 정도 해야 되나요, 그럼? 그 국내 야구 하면은 우리가 보통 6시 반에 게임을 하면은 제가 운동장에 도착하는 게 한 3시 정도, 한 3시간 반 전에. 아까 화면에 나왔지만 3시간 반 전이나 3시간 전에 도착해서 선수들하고 얘기 나눠보고 코치들하고 얘기해보고 감독들하고도 얘기하고 그럼 이제 거기서 정리를 하고 걸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감독들이 얘기하는 거는 제인데는 속에 있는 얘기도 많이 해주거든요. 오프 더 레코드지만 그러면 그거를 잘 이렇게 순화를 시켜야 되지 그걸 바로 해서도 안 되고 또 감독들이 말 안 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 집안 사정을 왜 전력이 노출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도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해설자는 그래서 그걸 잘한다. 끄집어내면서 이 얘기를 안 하면서 안 할 건 안 해야죠. 감독의 입장, 코치들의 입장이 있으니까 그런 걸 잘해야죠. 이야. 네. 근데 허 의원님 이제 오늘 말씀 아주 재밌게 들었지만 허 의원님이 생각하는 야구의 매력이 뭡니까? 간단하게. 야구는 정말 인생과 같은 것 같아요. 야구는 인생이다. 정말로 이게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누가 승자가 되느냐는 마지막이 중요하다. 그래서 정말로 좀 잘 나간다고 의시되고 우쭐대고 남을 배려하지 않고 하다가는 큰 코 다치고 그다음에 처음에 너무 안 나간다고 하더라도 좌절을 하지 말고 꾸준히 하다 보면은 또 성공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야구장에서 많이 보잖아요. 뭐 6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나중에 뭐 7대6으로 지고. 그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 인생이 그런 거듯이 어떻게 보면은 겸손해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또 좌절을 하지 말고 꾸준히 도전하고. 순간적인 또 극적인 반전이 야구만큼 큰 게 없잖아요. 9회 말 투아웃부터. 예, 투아웃부터. 뭐 그런 게 있으니까 그게 매력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인생과 같다. 보통 사람들이 야구 팬들이 허구현 해설위원 해설은 막힘이 없다. 술술 나온다. 그리고 가련들을 꼭 끌어준 해설이다 그러는데 오늘 모시고 말씀을 나누니까 정말 그 밑에는 많은 공부가 있었군요. 네. 그럼요. 네, 아무쪼록 앞으로도 한국 야구 발전에 큰 몫을 해주시라 믿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도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엄마야 나 챔피언 먹었어. 원투는 바로 나가. 저는 어떻습니까? 이 여자 뭐 괜찮아요? 지금 아주 딱입니다. 근데 너무 좋아서 징을 막 때린 거예요. 때리다가 돌아선 거예요. 그걸 더 때려야 되는데. 링바닥에 빨간 피는 다 제 피입니다. 사랑의 대가가 아주 혹독했군요. 저는 인생에 복싱이 떨어져 나가질 않았어요. 포기하지 말자. 권투만 잘하면 저는 얼마든지 밀어주는 그런 회장이 되고 싶습니다.